예, 안녕하세요. 해외 주식으로 복리 수익 해주복입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거 뭐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금리가 이렇게 슬금슬금 오르면서 다시 4자를 보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시장에 의심이 있는데, 근데 원래 주가라는 게 이번에 막 러셀 폭등했을 때 지금 따라서 막 산 사람들은 결국에 지금 손해를 봤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주가는 결국에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지금 슬금슬금 사는 게 결국에 맞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러셀이 많이 폭등을 했어도, 아니 폭락을 했어도 결국에 다시 오를 때 잘못 잡게 되면은 또 심리가 흔들리게 됐거든요. 꼭대기에서 잡다 보면은 이런 진짜 개잡주인데 뭐 실적도 지금 보이지도 않는데 주가가 내려가게 되면 또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조금 내릴 때 사는 게 낫지, 또 다시 폭등해서 잡으면은 진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저거 한 방향으로 보는 게 결국에는 빌 에크맨이 그때 금리 하락 베팅을 하면서 그때 러셀이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엄청 크게. 결국에 파월이 조금 완화정이 제스처 취할 때 그때 폭등했지. 빌 에크먼이 했을 때는 약간 음, 파도로 치면 진짜 잔잔한 파도 그냥, 예. 그러니까 물 수제비처럼 잔잔한 파도로 오른 건데, 차라리 그때 샀으면은 파월 때 조금 매도하고 나왔겠죠. 또 지금 러셀이 한 마이너스 0.14%로 내렸는데, 웬만한 그때 폭등했던 주식들 보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 5% 4% 하락하면서 좀 크게 조정이 왔는데, 저는 차라리 지금 담습니다. 뭐 조금씩 조금씩 그때 폭등했을 때 조금 팔아놓은 것도 있고 하면서, 오늘 또 C웹이라고 중국 테크 주식 모아놓은 주식들 한 또 조정이 왔는데 오늘 또 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슨 BP였나? BP에서 후티 반군이라고 약간 이란 쪽 그 반군들이 있는데, 그 반군들이 막 홍해에서 무차별 난사한다고 하면서 또 운행이 막혔는데, 그런 이벤트로 유가가 엄청 폭등을 했는데 또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꺾여요. 이게 진짜 금리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 무슨 짓을 해도 유가가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솔직히 막 그렇게 막 유조선 유조선들 막 공격 당하고, 예? 금리를 내리고 뭔 짓을 하는데 유가가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해요. 결국에 수요가,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에 수요가 이렇게 못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뭐 엘니뇨도 있고 지금도, 그리고 겨울이 너무 따뜻해서 유럽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추운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직도 따뜻하거든요. 영하를 볼 수가 없어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몇몇 지역에서 뭐 마이너스 뭐 20도 찍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상해 뭐 이런 일선 도시들 있잖아요. 그런데 뭐 날씨 보면은 20도 막 16도 20도 이렇게 찍어버리는데, 뭐 저는 뭐 유럽도 따뜻하고 중국도, 예? 일선 도시들은 따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유가 같은 거에 조금, 물론 뭐 다음 CPI 발표할 때 유가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일단 트렌드 자체가, 그리고 빌 에크맨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거든요. 물론 뭐 빌 에크맨이 먹은 거는 좀 짧게 짧게 단타로 먹었다고 하는데, 일단 방향을 찍었으면은 틀린 적이 없어서 저는 뭐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예전에 말했다시피 러셀만 폭등하는 게 아니라 나스닥 오르고 러셀이 좀 내리고, 러셀이 오르면 또 나스닥이 내리고, 이렇게 약간 긴가민가 한 장. 예. AI냐 아니면은 개잡주냐. 개잡주라고 해야 되나. 러셀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들이 없어요. 뭐 일단 웬만하면은
뭐 썬파워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마이너스 30% 하락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짧게 방망이 짧게 잡으면서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이상하게 마이너스 30% 몰빵 있는데 마이너스 30% 맞으면 진짜 그냥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뭐 러셀이 내릴 때 사고 나스닥 오를 때는 좀 매도하고, 네, 이렇게 가는 게 좀 좋다고 봅니다. 뭐 무작정만 러셀에 베팅하는 거는 좀 아니다 싶은 거죠. 일단 AI 붐 자체가 일단 거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450에서 500달러까지 거기 박스권인데 지금 뭐 거의 뭐 500달러까지 다 왔죠. 거기서 뭐 더 뚫을 거냐라고 하면은 뭐 중국 쪽이 있어가지고, 예, 또 기가민가 하긴 한데 이 박스권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얘가 뚫어버리면은 또 AI가 날아가고 러셀이 내릴 수가 있어요. 예. 대표적인 AI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아리스타 네트워크, 지스케일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뭐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의심이 있는데 뭐 데이터도 이런 쪽은 또 살아 있거든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나 아마존 약간 눌렸던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고 러셀이 내려가고, 뭐 그냥 뭐 순환매 장세죠. 근데 순환매 장세인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좀 크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 나온 게 저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건데, 일단 수요도 그렇지만 결국 엘니뇨가 좀, 수요랑 유가의 가장 큰 축은 수요 그리고 엘니뇨라고 보거든요. 결국 엘니뇨가 사라지게 되면은 추워지니까 수요랑, 결국에 이 엘니뇨가 수요를 올리게 되면서 수요가 올라가는 그런 사이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 90불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때는 뭐 단기적 충격이 있겠죠. CPI가 폭등하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솔직히 근데 유가가 조금 올라줘야지 신재생 애들도, 예, 실적이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렇게 따뜻한데, 예? 누가 지금 보조금 주면서 태양광 까냐,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신재생 쪽에서는 일단 뭐 실적을 위해서라도 유가가 조금 올라주는 게 맞고, 일단 엘니뇨가 사라지면 유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특히 뭐 오늘 뭐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스틸이 지금 일본한테 먹힌다는 건데, 결국 일본이 얘를 먹게 되면은 일본이 한 3위까지 올라가면서 1위가 중국이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일본이랑 미국이랑 얼마나 친한지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제조업이라는 거에 이런 철강들도 중요한데, 그런 지금 뭐 제조업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런 제조업의 한 축인 철강을 일본한테 준다는 것 자체가 그냥 미국이랑 일본이랑 얼마나 친한지 보여주는 거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그 뭐냐, 액티비전 블리자드 먹을 때도 일본이 소니를 가지고 있는데도 마이크로소프트 합병을 찬성을 해줬잖아요. 영국에서 좀 딴지를 걸긴 했는데 이렇게 뭐 주고 받는 거죠 뭐. 저거 봤을 때는 뭐 마소가 블리자드 먹는 게, 이거 일본 철강이 미국 철강 먹는 거보다 큰 이슈긴 한데, 이런 거라도 콩콩을 받아가가지고 뉴스 보여주면서 지지를 올려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엔화가 떨어지고 추세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는 게 일본 주식들한테는 결국에 좀 안 좋은 거잖아요. 일단 환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예, 환율이 일단
엔화가 강세가 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여태까지 안저 때문에 올랐던 일본 주식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뭐 물론 오늘은 뭐 10년물이 조금 올라가면서 한 0.5% 정도 올랐지만, 근데 사람들이 보는 게 다 어차피 엔화는 계속 떨어질 거라고 뷰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920엔 정도 되는데, 일단 1000엔은 일단 무조건 뚫는다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일단 보이는 그런 베팅이기 때문에 엔화도 좋아 보이고, 금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사상 최고가 찍었을 때 결국에 페드가 또 개입을 하잖아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미래가 뭐 달러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근데 금은 달러한테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2000달러, 2000, 2100, 2100을 뭐 뚫고 시원하게 쏠 수 있으냐 하고 있으면은 그냥 그때는 미국이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뭐 더 이상 페드가 금을 컨트롤 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니오라고 중국 전기차가 있는데, 얘가 지금 중동에서 UAE였나? 사우디였나? 중동 쪽에서 중국 전기차에 투자를 하면서 오르고 있는데, 이것만 봐도 지금 미국이 얼마나 진짜 조기 호랑이가 됐는지. 옛날이었으면 미국이 쿠사리를 줬어야 되거든요. 왜 지금 중국이 저렇게 나대고 있는데 니네들이 안 도와주냐. 근데 또 중동은 우리 지금 감산하고 있는데 너네는 지금 뭐 사상 최고로 지금 셀가스 채굴하고 있잖아 라고 하면은 또 미국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유가 안 오르는 것 중에서 그것 중 하나가 또 셀가스 생산량이 지금 최고조를 지금 찌르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친환경 얘기를 하는데 유가가 너무 오르니까 그게 다 풀어줘가지고, 뭐 해양 시추도 풀어주고, 예, 알래스카 쪽도 풀어주고 다 풀어주는 추세라서 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오늘도 뭐 뉴욕 그 주지사가 말한 건데, 지금 미국이 진짜 돈이 없다. 예, 진짜 세금이 잘 안 걷힌다. 그러니까 뭐 부유세 부자들한테 돈 좀 뜯어야겠다 라고 하는데,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해요. 결국에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고, 이것만 봐도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세금이 안 거치는데 지금 당장 금리 올려가지고, 예, 고용도 안 돼, 회사 설립도 안 해, 물건도 안 팔려, 중국은 또 꼬라박고 있어. 지금 삼중고기 때문에 바이든 입장에서는 뭐, 저는 뭐 지금 뭐 예상으로는 두 번, 세 번 인하라고 하는데, 저는 더 많이 인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